바꾸면 안 되는데 의심을 해버려서. 자, 일단 합시다. 지난 시간에 사실 그 83페이지 내용을 거의 다 했고 안 한 게 마지막 참고거든. 보안소의 정의 같은 거 있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더 안 떠네. 자. 근데 이제 도함수의 정적분의 의미까지는 지금 알아두는 게 맞고 거기에 딸린 잡기까지는 꼭 알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일까? 라고 질문하면 전에는 하나만 대답한단 말이야. 부호를 대답한다. 맞지? 그래서 원래 함수의 증가 함수를 알 수 있다가 근본이죠. 근본. 근데 이제 우리가 적분까지 배우게 되면, 다시 말해서 정적분까지 배우게 되면 정보가 하나 추가되는 거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부호를 통해서 증감을 판단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넓이를 통해서 이제 함수값의 변화량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친구를 우리가 y fx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y f'x라고 하자.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하면 뭐가 나오지? fx의 부정적분이 뭐지? fx가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fx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f 베타 빼기 f 알파랑 같아져. 여기가 f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f 베타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값은 f 빼기 베타 f 알파라서 사실은 저 길이에 마이너스 붙인 것. 그러니까 이 y 좌표 사이의 차이, 이 y 좌표 사이의 차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이 넓이가 지금 사실 이 값이거든. 정확히는 이제 넓이, 부호를 가진 넓이가 이 값인 거거든. 근데 이 친구가 x코드 아래 있으니까 음수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값은 음수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만큼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커지는 동안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냥 넓이가 함수값의 변화량이라서 이제 넓이가 양수면 넓이만큼 증가하고, 넓이가 음수면 넓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림을 하나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려놨는데, 아무렇게나 안 열심히 그렸지만 어쨌든 여기 그려다가 여기를 S1, 여기를 S2, 여기를 S3, 여기를 다르고 S4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증가, 감소, 증가, 다시 증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때 요 길이가 S1이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S2라는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S3라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S4라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식으로 우리가 대수적으로 보면 이제 저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서 플러스 넓이가 함수값의 변화량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x보다 그래프가 아래 있으면 이제 감소하는 그 양이 나오는 거고, x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증가하는 양이 나오는 거지. 괜찮아?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다, 맞지? 자, 일단
약간 그 느려지고 있어. 자, 어쨌든 하나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원래 이걸 이제 적으려고 했었는데 다이어트 쌤이 깜빡하고 안 적은 건데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다음에 너희들이 언제냐 그 미적분원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저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스무스해져. 쌤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으면 여기 감소량이랑 같아서 극수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정확히는 길이 같은 게 아니고 저 길이 같으면 넓이가 항상 같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추론할 때 저런 백그라운드가 어떤 이해 퀄리티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적분을 알고 다시 미분을 배우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칸을 그려가지고 적당히 그립시다. 8칸 그려야 되잖아. 쌤이 뭐 그린 거지? 3차 함수? 3차 함수 비율 관계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증가가 감소가 바뀌는 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건데 그러면 이 넓이가 뭐였지? 이 감소량이었지.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넓이가 이 증가량이었지. 근데 지금 x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동안 함수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맞지? 결국은 감소량과 증가량이 어때? 같아. 그래서 요 길이가 2대 1이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아진다는 성질이 있어. 괜찮니? 좋다? 좋다. 같은 방식으로 4차 함수에 대해서 아이고야. 헤헤헤. 자, 합시다. 자, 증감이 바뀌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울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림을 쓰면 잘 못 그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려야지.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을 때는 이 길이가 3대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괜찮니?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으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다가 잊어버렸네. 사실 쌤은 지금 저 소리 그냥 귀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더함수의 정적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갑시다. 연습이 아니라 원래 틀어져 있었어요. 뭐가? 아니 밑에 소리 안 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안 나? 자, 4번 봅시다. 4번. 우리 몇 쪽을 많이 하면 354쪽 갑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상태고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구하라. 이거는 뭐지? 아 그러면 그 소방에서 점검 나왔나 본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종류별로 다 올리는 거죠. 물론 쌤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랬어. 반갑지 않았어요? 이제 침착하면 밀려요. 여튼 합시다. 봅시다. 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아, 생각나. 자, 어쨌든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맞지? 저 공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x축안에 있으면 a가 양수일 때 음수인 넓이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나 넓이만 보고 싶을 때는 보통은 이제 절대값 부분을 보면 돼. 얼마가 나오지? a가 1이니까 3분의 4가 나오겠네. 근데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3분의 4면 여기가 3분의 4래. 왜냐하면 우리가 2대 1이라서. 따라서 답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 쌤이 하나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극값차라고 부르거든요. 극값차 공식이 있어서 이제 그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fx를 생각난 김에 이야기하는 거야.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가 미적분 할 때 적분을 알면 미분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었잖아. 그런 거 할 때 인지 그러니까 약간 나를 열심히 계산하고 암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3ax 제곱 2bx 나오기 이렇게 만들어지게 나왔지.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값은 이 넓이거든. 여기서는 2차원 계속 얼마가 바뀌어? 그래서 6분의 3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극값 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다 쓰냐고 갑자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 문제 쓸 때 아마 최고차 계수가 1이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래. 그때 이 값이 11인데 이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면 저걸 모르면 fx를 구해야 돼. 저걸 알잖아. 2분의 3차원 계수 그 다음에 5 빼기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4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7인 거야.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fx를 안 구하고 그냥 극값차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이제 항상 그래. 이제 어마어마한 이득이냐고 물으면 아니야. 근데 쌓이면 크게 작용해. 그러니까 보이는 게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를 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치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아는 게 없으면 하나하나 다 두들겨서 그걸 하는 과정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그래서 공식을 알아두면 이득이 큽니다. 이거는 꽤 많이 써. 거의 뭐 좀 이제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다 쓸 겁니다. 아까 저걸 이야기해야지 하고 있다가 지금 막 생각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까? 2번도. 자, 2번은 y1 그 다음이 뭐 문제가 좀 이상한 거 같지? 이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잖아. 맞지? 이거 다른 게 없는데? 한개 다르겠지? 오.
석수라 성분이 석분이 오는데요. 유선 인선이 다 인선이 유선이 4층에 있어. 같이 있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그냥 x축 음의 방향으로 한 칸 변경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할 필요가 사실은 없고, 그냥 약간 구경하는 맛이 있지. 어쨌든. 어? 세기를 저기다 저렇게 넣었고, 아 오늘은 평소보다 지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내가 봤을 때 스미스한테 엄마 아. 선생님이 그래서 월요일에 쉬었거든.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감기 어떻게 걸리시는 거예요? 맨날 마스크 쓰시는 그래. 아니 마스크 안 쓰죠. 여기다 맨날 걸쳐. 수업이 끝나면 쓰죠. 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패션. 자 우리 그 교수님 355쪽 3번 한번 3번이 아니고 조그마한 거 3번 664번에 3번 봅시다. fx가 3차구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래. 자, 그 다음에 양수 AB에 대해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와 A에서 B까지 fx dx가 같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지. 저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야 절대값이랑 균형 정적분을 같잖아, 맞지? 사실 이런 것도 다 개념적으로 정리하긴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혹시 AB가 어떤 수지? 임의의 두 양수거든. 그러면 모든 양수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0 이상이라는 얘기. 그래야 정적분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그래서 절대값 정적분이 같아지는. 그래서 이제 x가 양수일 때 f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그다음 두 번째로 라 조건에서 이번에는 이제 0보다 작은 친구들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대소가 바뀐대. C에서 D까지 인티그럴 C에서 D까지 절대값 fx dx가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fx dx가 그래. 나 배에서 그다음에 누구 소리야? 저 이거 배고파요. 아침 못 먹고 왔어? 아 먹었는데 죽을 먹어가지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게 정적분이 더 크다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니까. 사실은 이제 근데 임의의 실수 CD에 대해서 저게 더 크다가 성립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네. 0이 있잖아, 맞지? 우리는 여기서는 이쪽에 그래프 그려진다고 했거든. 근데 만약 여기서 어차피 이게 몇 차 함수지?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잖아, 맞지? 그러면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x가 충분히 작아지면 음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확히 0 바로 왼쪽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게 나타나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내용의 사실 의미거든.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자. 만약 여기서 0이 처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쳐봐. 0이. 그러면 D에서 C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이 사이에서 그러면 D는 둘 다 음수인 거 맞잖아, 맞지? 근데 그때 정적분하면 절대값 정적분이랑 그냥 정적분이 어때? 같아져 버리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뭐 하라고 했어? 임의의 실수 CD에 대해서 이 정적분이 이 정적분보다 크대. 너가 좀 이상해? 시가 더 작아. C가 더 작구나. 얘는 왜 이렇게 매는 없다. CD. 여기는 CD라고 써놓고. 아하. 세미 센스가 없네. 자, 여기 CD. 일반성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 유리를 끄덕끄덕한 것 같아서 꿀먹 때려. 여튼 봅시다. 그래서 0 바로 왼쪽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되면 안 돼. 그 말은 여기서는 0 이상인데 0 왼쪽에서 바로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F0가 0라는 확정적인 점수를 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기니지를 판단을 해봅시다.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F0가 0니까 이제 먼저 주어진 거 맞다, 맞지? 오케이? 자, 이제 니은 봅시다. 니은은 뭔가? 니은은 이미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함수값이 x가 양수일 때 0 이상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 0이 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튕겨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계수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다시 이게 이 식을 만족하려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그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윤이 맞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 베타가 음수이고 이제 F 프라임 베타가 음수이면 0이면 F 프라임 감마가 0인 구간 감마가 구간 마이너스 9 원대부터 베타 사이에 존재한대. 그러니까 다시 써봅시다. 베타가 음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베타가 0이 그 다음에 F 프라임 감마가 0인 것도 있냐 이렇게 되는지를 물은 거거든. 이때 감마는 베타보다 작은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원점 지나야 돼. 여기 왼쪽에서 어차피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찍고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를 베타로 잡게 되면 그러면 꼭 베타보다 작은 곳에 감마가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맞지? 다시 우리가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도 괜찮지만 여기를 베타라고 잡을 수도 있잖아, 맞지? 다시 지금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뭐지? 0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은 뭐 이상? 0 이상. 오케이? 0 왼쪽에서는 어쨌든 그래프가 이쪽보다 아래 그려지는 구간이 존재하면 돼.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는 사실 뭐냐면 그 모든 구간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잠깐만. 임의의 실수 CD니까 조금만 생각 정리할게요. 안 되는구나. 무조건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건 쌤이 약간 러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자.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의 정적분이 그냥 정적분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면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 0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었다고 치자.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 저거랑 저거랑 어때?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x축 위로 올라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여기가 괜찮지? 이렇게 그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즉 이 사전 조건으로 주어진 가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딱 저기까지. 자, 쌤이 이럴 때 느끼는 건 머리 RPM이 떨어졌다. 어쨌든 RPM이 뭔지 알아? 회전수. 자동차 회전수야. 그러니까 머리가 덜 돌아갔다. 돌아가는 속도가 수가 느려져. RPM은 그거를 가지고 만든 거지. RPM 올려라 말이야. 엔진은 회전수야, 회전수. RPM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머리가 천천히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야. 일어나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전거 계기판을 RPS 있어요. 자전거에 계기판이 있어? 요새 많이 아니 좋아진다. 아니 그 헬스장. 아 헬스장. 깜짝이야. 요새 세상 많이 좋아졌다 하고 있었어. 아니 전기 자전거. 자 봅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다시 원모아. 여기가 0. 여기에 그래프가 이쪽에 그려져야 돼. 그래프가 이쪽에 그려져야 돼.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어? 문제가 없잖아, 맞지? 근데 이 지금 디그스의 가정을 가지고 저 저 베타가 가장 그 작은 x 좌표를 가지는 극값이라는 사실을 그 가장 큰 극값을 가진 x 좌표라는 사실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 말을 이상하게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f 프라임 이게 f가 몇 차함수야?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최대 2개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 2개 중에 큰 게 베타라는 걸 판단할 만한 근거가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냐고? 전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버리면 이거보다 작은 곳에서 미분계수 0 되는 곳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근데 이게 발레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엄청 강하게 걸리는 예외 상황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예외인 거야. 그래서 뭔가 이게 아주 나이스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지.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지. 자, 일단 다시. 그러니까 이게 참거짓 판단을 할 때 그냥 아주 제한적인 발레를 하나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딱 그걸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하고 서로 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안 되는 게 너무 러프한 경우에는 되는 뭐 이렇게 약간 좀 덜 설득의 느낌은 들 수 있거든. 근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여도 되는데 여기가 베타면 안 된다라는 걸 판단하는 근거가 전혀 제공되어 있잖아. 혹은 이렇게 그려도 괜찮지. 너무 많아서 발레가 그래프가 이렇게 0이 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저걸 저쪽에 안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뭐 이상하다 망해버렸네. 어쨌든 온도를 지나게 그려야 되니까, 맞지? 어쨌든 미분계수가 되는 게 몇 개만 있을 수도 있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그 왼쪽에서 더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발레를 만들기 나름이라서 너무 너무 막연한 거짓 문제다. 오케이? 이해가 되니? 네. 아닌 표정이었는데 방금. 지금 인성이 뚫린다, 맞지? 아니 아니라 중간에 사실 망했어. 자, 어쨌든 5번 봅시다. 내가 앞에 너무 중요한 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영상 볼게요. 이거 그치? 앞에 내가 엄청 중요한 게 많이 했지. 빨리 끝딱 안 그래. 약간 알면 간지나는 느낌 많이 했습니다. 자, 봅시다. 5번 봅시다. 5번.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삼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인티그럴 0에서 3까지 절대값 f'(x) dx를 구합니다. 도함수의 정적분을 뭘 의미하지?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눈풀. 도함수의 정적분은 뭘 의미하지?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도함수의 절대값의 정적분은 뭘까?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의 총합이야. 대신에 부호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 가졌고 여기서 여기까지 4 작아졌으니까 그냥 양의 값으로 가는 절대값을 쓰였습니다. 4 더하기 4, 8이 답인 거야. 괜찮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많이 오 엄청난 그림이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왜냐하면 이 넓이가 4고 이 넓이가 4거든. 엄청난 밸런스지. 이 정도면 황금비야 황금비. 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그 이거는 뭘 절대값 하라는 얘기, 정적분 하라는 얘기지? 이 함수를 정적분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요 넓이가 이 감소량하고 똑같대. 왜냐하면 써봐. 민영아, 네. 이거 계산하면 뭐나? 어? 아니 얘 적분하면 뭐야? F랑 적분하면 아니 그 마이너스 하나 그치 마이너스 하나 오지. 근데 이제 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값이 이제 이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야. 맞지? 그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량의 변화를 함수값이 변화하는데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한 거거든.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도 함수값이 한번 커졌잖아, 맞지? 위에 사실 이렇게 4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요 4랑 요 4랑 더한 게 답이 될 거야. 그래서 편이다. 저 마이너스 1이에요. F 마이너스 1. 이거? 오. 마이너스 1이 왜 나왔대? 여기 전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지? 은성 안녕. 괜찮아? 하이민 괜찮아? 하이민 살아있어? 눈만 뜨고 있는 거 같아. 네, 2시간. 아까 소방 정보 중에 어때? 자, 그러면 그 667번에 2번을 한번 볼까요? 667번에 2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잘 풀었겠지? 일단 기억은 충분히 잘 처리했을 겁니다. 이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윤은 나중에 미적 분원을 할 때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이제 3참수가 이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항상 0이 돼. 그래서 저거 이제 정적분이 같게 되는 넓이가 같게 되는 걸 찾는 문제들이 막 나오거든.
근데 그거 한 번만 딱 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성질 써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저 간격이 같으면 그냥 넓이 그냥 사실 적분하면 0 나와 항상. 지금 해봐도 되거든. 엄청 빨리 해서.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면 a라고 쓰자.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는데 문제에서 이 그 뭐지?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줬으니까 더하기 베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를 x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x라고 쓰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베타부터 베타까지 a x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x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괜찮지? 이상해?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가 그 기함수가 되어서 정적분하면 0 나오거든. 그냥 0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굳이 해봐도 a 곱하기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베타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할 건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베타를 넣어도 베타 4제곱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도 마이너스 베타 4제곱 그럼 빼면 어떻게 되겠어? 0 되겠죠, 맞지? 얘도 0 돼.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0이라는 얘기. 정적분이 0이라는 말은 여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거지. 양의 넓이, 음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괜찮니? 그리고 저 넓이가 뭘 얘기한다고? 함수값의 변화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니은이 참이 되는 거지. 정민이 질문 있어? 수연이 살아있어? 너 지난번 수업 봤어 안 봤어? 뒤쪽에 아니, 지금 그 수연이 표정이 뭐지? 나는 왜 못 알아듣지?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S가 T로 작게 되면 이제 얘가 S가 얘가 T인가? 이제 이게 더 조금 올라가고 얘가 더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그 fx는 0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왔는데 그 뭐지? 정보가 또 없네. 아 f 알파가 0이면 있었군요. 여기가 0이라서 그러면 이제 잠깐만 x축을 이렇게 그으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여기가 y축이니까 y축 오른쪽에서 실근이 생기는 게 하나 두 개 생기잖아. 양의 실근은 두 개다 이렇게 되는 자 이제 그 다음 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한 정적분은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우함수, 기함수 잘 정리를 해놨거든. 우함수는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고 y축 대칭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짝수가 짝수처럼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fx 더하기 f-x 고 사진 줘. 꼴로 표현되게 되면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의 그래프 그려지다 보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약간 삐꾸고 있네. 어쨌든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어차피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니까 이 부분 넓이와 이 부분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두 배의 0에서 a까지 fx dx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다는 게 성질이야. 괜찮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끝 중에 그 경계값 중에 하나가 0인 게 계산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만 풀게 이제 값을 줘버릴 수도 있어서 이제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b라고 하게 되면 이 넓이랑 이 넓이도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fx dx가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이제 fx dx가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증명은 사실 그 뭐지? 그냥 다항함수는 짝수처럼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하면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임의의 우함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일 때는 이제 그 미적분 2 가서 이제 치환작분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다항함수에 대해서 된다는 건 객관적으로 납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원점 대칭 기함수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잡고 마이너스 a라고 잡고 여기를 a라고 잡았어. 원점 대칭이라 는 말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기 넓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제 뭐 여기를 b라고 잡아도 괜찮아. 여기를 b라고 잡아도 괜찮아. 여기 마이너스 b라고 해. 그러면 이제 인티그럴 마이너스 b에서 dx랑 더하기 a에서 b까지 fx dx랑 한 게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친구를 S1, S2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 넓이 요게 여기 S1이에요. 여기 S2니까 여기도 S2가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S1 더하기 될 거고요. 이 친구는 S2가 마이너스고 S1이 더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냥 바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칭인 모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그냥 만들어 보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 x 99제곱 99x 98제곱 더하기 98x 97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해서 얘를 찢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따로따로 쪼개서 계산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함수들은 홀수차들은 다 정적분하면 0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얘는 다 지운 거죠. 그러니까 괜찮네. 그 다음에 여기를 0으로 바꾸는 대신에 여기를 2로 고쳐 쓰겠다는 거지. 이제 적분을 하는 겁니다. 두 배에. 근데 식은 숫자는 예쁘게 줬어. x의 99제곱 x의 97제곱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0에서 1까지. 그럼 이게 몇 개지? 맞아. 너무 빨리 말해서. 자, 그래서 이게 괜찮니? 질문 있어? 봅시다. 자, 원칙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의 판단인데, 자, 원칙은 이제 판단하고자 하는 함수를 라지 fx라고 놓고 f-x는 fx 또는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수차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기함수고요.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우함수입니다. 그리고 우함수 더하기 빼기 우함수는 우함수고요. 저기 왜 기가 키워만 했어? 기함수 뿔만은 기함수 어떤 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뭘까? 이 함수야. 근데 이걸 판단할 때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대표적인 우함수끼리 곱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함수가 x제곱이잖아, 맞지? x제곱은 x제곱은 곱하면 뭐가 돼? x 4제곱이 되지. 4제곱도 우함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뭘까? 그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합성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우합성 우는 우함수가 되고요. 기합성 우는 이제 그 우함수가 되고요. 기합성 기만 기함수가 됩니다. 괜찮니? 이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왜 이렇게 안 가지?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자, 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되지 않고 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함수를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생기잖아, 맞지? 그 적분 상수가 상수항이야. 상수항 우함수라서 기함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신에 그 그래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즉 점대칭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서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무조건 원할 때 다 쓸 겁니다. 이걸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미분에서 써.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를 쌤이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적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혹은 최소한 무슨 얘기하는지 방향을 잡고 있으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내용 한번 봐줄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한 거야? y축과 원점이라는 가장 이제 특징적인 점에 대해서 혹은 특징적인 직선에 대해서 하는 거고 1번은 그 임의의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고 아니 대칭성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점적분을 한 거고 2번은 이제 a, A에 대해서 점대칭일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3번은 A, B 점대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 저런 거씩 다 외워야 돼요. 쌤의 대답은? 안 외우면 사실 뭐 그러니까 숫자 똑똑하면 안 외워도 다 하더라고. 그냥 숫자 몇 개 더 보고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풀어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걸 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훨씬 덜 불편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기왕이면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나중에는 결국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사실 많이 쉬운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기 저 a, 0이 a가 0인 게 원점 대칭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지? 그래서 기함수를 이해했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문제인데 이제 a, b 대칭이거든.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a, b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꼭 적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를 잡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a-p라고 잡고 여기 위 어긋나게 잡혔죠? 자 여기를 이제 a 더하기 p라고 합시다. 이제 요거 하는 건 우리한테 인티그럴 a-p부터 a 더하기 p까지 fx dx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사인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너 몇 시간 잤어? 그래서 하인이 얼굴 봐. 하인이 지금 약간 그 있잖아. 그 창백한 상태 있잖아. 4시간 자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하윤이가 4시간 자는 게 문제인 거지. 신체 같아 지금.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해.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어떨 거야? 어차피 같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모든 사다리꼴은 사실 또 이렇게 쪼개도 괜찮거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또 같아지잖아, 맞지? 그럼 결국 이 직사각 넓이랑 같아져. 여기가 2p가 되고 여기가 p가 되어서
흔들기는 2p 곱하기 b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 이게 좀 더 친성을 이용한 전조법입니다. 괜찮아? 그러면 거의 다 했군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죠. 지금 는 연락이 안 되는 지금 아직 연락이 없어.